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탄핵 공작설이 떠돌고 있네요. 탄핵 공작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떠도는 밭글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유력하게 떠돌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경악할 만한 밭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 러펌과 레거시 언론이 공작을 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도록 했다는 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뒷거래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 주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이 정치개혁 하지 않으면 아마 무법천지가 되고 몇 사람의 힘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놀잇감이 될 겁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경악할 만한 탄핵 공작 실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 로펌과 레거시 언론사, 기성 언론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이 내통을 한 뒤에 신문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 6개월 내 개헌 후 퇴진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탄핵안을 기각시켜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모 로펌, 레거시 언론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 이 3자가 서로 공모를 한 뒤에, 내통을 한 뒤에 신문 칼럼에다가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 6개월 내 개헌 후 퇴진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탄핵안을 기각시켜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복귀하면 6개월 내에 개헌하겠다, 그리고 퇴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탄핵안을 기각시키는 쪽으로 해주겠다. 그럼 뭐 6개월 연장하는 거네요. 복귀 후에 6개월 내 개헌하고 퇴진하라, 이 말은 결국 목숨 6개월 연장하는 거네요. 구체적인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로펌의 원로 법조인은 MC, 언론 사주는 BC, 그리고 칼럼은 YC와 KC 등입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는 KC와 다른 또 한 명이고, 이들이 로펌의 원로 법조인인 MOC가 법원에 재직할 때 배석 판사로 말 잘 듣는 수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로펌의 원로 법조인은 MC, 언론사주는 BC, 그리고 칼럼은 YC와 KC, 또 헌법재판관들은 KC와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이들은 로펌의 원로 법조인인 MOC가 법원에 재직할 때 배석 판사로 있어서 말을 잘 듣는 수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내 개헌과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탄핵안을 기각해 주겠다는 거래를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거절함으로써 탄핵안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래를 하려고 탄핵 선고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재의 탄핵 선고는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탄핵 심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협잡과 거래로 1600만 국민이 뽑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검은 집단의 내란 공작이자 거래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2030 청년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며
헌재의 탄핵 심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떠도는 탄핵 심판 공작설입니다. 모 로펌과 레거시 언론사. 레거시 언론사는 지금 언론 사주가 B씨라는 거 보니까 뭐 어딘지 알겠네요.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 여기가 내통을 한 뒤 신문 칼럼에다가 유은 대통령이 복귀한 뒤 6개월 내에 개헌 후 퇴진을 약속.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유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그렇게 이제 신문 칼럼으로 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탄핵안을 기각시켜주겠다. 이 탄핵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5대3 정도 됐는데 나중에 8대0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통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뭐 그것도 흘러나오는 썰인데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거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유은 대통령한테 지금 언론사하고 로펌 언론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 개헌 세력이 서로 내통을 해서 유은 대통령한테 복귀시켜 줄 테니까 6개월 이내에 개헌하고 퇴진하라. 이렇게 이제 거래를 시도했는데 유은 대통령이 이 거래를 이런저런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8대0 탄핵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썰이라는 또 받은 글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재판관 중에서 모 재판관이 정모 재판관이 먼저 아들 문제로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나머지 보수 두 재판관이 또 결국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5대3 기각도 가능했던 것이 8대0이 됐다는 설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거죠. 윤 대통령한테 D를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8대0이 됐는데 그 D를 제시했던 사람이 모 로펌의 원로 법조인 그리고 또 레거시 언론사 그리고 내각제 세력 얘들이 서로 내통을 한 뒤에 유은 대통령한테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 이거 참 이 거래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유은 대통령이 이걸 갖다 이런저런 거절하니까 결국은 8대0으로 가더라.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 이것이 영원히 묻힐지 아니면 정말로 햇볕을 보고 이것이 국민들 모두가 아는 그런 상태로 노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훗날 정말로 이게 처음에는 얼마였고 끝에는 얼마였고 어떻게 해서 8대0이 나온 것인지 이거는 아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절차적 문제를 삼지 않고 각하를 안 하고 한 사람도 각하를 안 하고 만장일치 8대0으로 기각했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움이고 이 사법부가 정치행위를 한 것이어서 정말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 거래를 이런저런 거절하니까 결국 탄핵이 됐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많이 적어주십시오. 강신업 피우입니다.